안녕하세요, 은하스타입니다. 오늘도 임영웅님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 프로듀서가 임영웅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언급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임영웅님 노래에 대해서 좀 깊은 분석을 했는데요. 좀 어떤 소식인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소식 같이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은하스타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김영철의 파워 FM에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인 미친 감성이 출연을 했습니다. 미친 감성이라는 이제 이름을 좀 쓰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작품 활동을 보면은 앨범도 많이 냈습니다. 2014년 이제 마카롱을 시작으로 이별 연기, 진심 등 다양한 음반을 좀 낸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이분은 자신이 노래도 부르고 또 프로듀서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옛날 이제 리뷰 코너에서 이제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를 소개를 하면서 90년대 이후에 K-POP 역사상 트로트 장르가 이렇게 인기가 있던 적이 있었나 하게 만드는 가수이고, 현재 대한민국 남자 솔로 가수 중에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할 수 있는 임영웅 씨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라고 노래를 좀 소개를 했습니다. 또 트로트라는 장르가 뜨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편견을 깨부수고 좀 이례적으로 확실하게 뜬 케이스라고 평가를 했고, 또 임영웅 씨가 부른 OST 사랑은 늘 도망가가 현재 음원 차트에서 1위를 기록을 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발로트라는 장르 들어보셨나요? 발로트라는 거는 새로운 장르로 발라드 노래와 트로트 노래를 합친 합성어를 의미합니다. 제가 음악생활 20년 넘게 했지만 발로트라는 말은 임영웅 씨를 통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K-팝이 댄스와 발라드를 섞는다거나 힙합과 재즈를 섞는다거나 장르 크로스오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장르를 섞어서 표현을 한다는 걸 의미하죠. 이런 장르들을 일반 사람들이 발라드, 댄스, 힙합, 재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발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새로운 합성어가 나올 정도면 굉장한 것이고 역대급으로 전무후무한 가수가 나왔다는 뜻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임영웅 씨가 그걸 해냈다라고 통합적으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임영웅 씨가 역대급 가수로 평가를 받는 이유가 4가지가 있다고 꼽는데요. 첫 번째로 목소리가 넘사벽으로 너무 좋고 가사 전달력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임영웅 씨의 어떤 노래를 들어도 가사집 없이 노랫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딕션이 좋다는 거예요. 발음이 훌륭하다는 거죠. 또박또박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 분들이 입을 모아 칭찬을 했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는데 가사가 또박또박하다. 가사의 전달력이 뛰어나다. 이제 같은 문맥상에서 볼 수 있는 말이죠. 실제로 임영웅님은 KBS 단독 쇼를 하고 자신의 유튜브에 비하인드 영상을 올렸습니다. 약 50분짜리 영상인데요. 그 안에는 임영웅님이 스튜디오에서 후치 녹음을 통해서 나레이션을 했습니다. 어땠나요? 자막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했죠. 전달력은 물론이고 딕션이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입니다. 지금 이 미친 감성이라는 분이 그 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음역대가 엄청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역대라는 것은 낮은 음부터 고음까지 완벽하게 표현을 한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죠. 박완규님의 천년의 사랑을 부르는 걸 제가 봤는데, 이 노래는 고음이 높은 그런 노래인데 임영웅 씨는 웃으면서 가볍게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창 스타일은 발라드라고 하기에는 트로트 느낌이 좀 나고, 또 트로트라고 하기에는 세련된 느낌이 좀 강합니다. 이런 느낌은 이제 저는 임영웅 씨를 통해서 처음 들었는데요. 발라드와 트로트 이 두 개를 합쳐, 즉 발로트라는 새로운 장르가 트로트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을 좀 했습니다. 또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임영웅 씨는 K-POP 차트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현재 국내 음악 차트 100위 안에 드는 곡이
가장 많은 가수가 이제 1월 2일 기준으로 임영웅 씨가 8곡이었고 1위입니다. 과거 이제 음악 차트를 보면은 K-팝은 SG 워너비와 같은 노래 같은 미디엄 템포가 유행을 하면 모든 차트에 이제 미디어 템포 바람이 불고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 같은 후크송이 유행을 하면은 모든 차트에 후크송이 바람을 불고 또 힙합이 유행을 하면 모든 차트를 힙합 장르가 점령을 했죠. 이 말도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포크송이 유행을 하면 포크송이 차트를 휩쓸고요. 여자 아이돌로 나와서 빠른 랩과 안무를 하면은 또 비슷한 장르 노래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마련이죠. 실제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한마디로 이 음악 장르도 유행을 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 점을 콕 찍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한 가지 장르만 많이 유행을 해서 좀 아쉬웠는데 지금 작곡가의 관점에서 보면은 임영웅 씨가 이 차트의 장르 자체에 균형을 맞춰줬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음악 차트 자체에 이제 아름다운 조화의 바람을 일으켰고 임영웅 씨가 굉장히 큰 목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임영웅님의 목소리 자체를 울림통이 크다고 얘기를 했어요. 쉽게 부르지만 고음을 한 번에 쫙 올라가잖아요. 정말 편안하게 듣는 사람이 이 노래 정말 되게 따라하기 쉬워 보인다라고 느낄 정도로 좀 이렇게 미친 감성 프로듀서의 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은하스타는 개인적으로 다 공감이 가는 얘기인데 그 중에 이제 차트의 균형을 맞췄다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금 음악계 자체의 장르의 다양성을 임영웅님이 새 바람을 불어 넣은 거예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던 일을 지금 임영웅님이 해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음악계에 정말 큰 이바지를 한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앞으로도 임영웅님은 계속 이렇게 음악계에 새로운 시도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임영웅님이 KBS 단독쇼에서 다양한 노래를 불렀어요. 팝송도 있었고요. 또 선배 가수 조용필 님의 모나리자를 편곡을 좀 해서 불렀죠. 어땠죠? 굉장히 잘했죠. 의상도 그렇고요.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았는데 표현을 굉장히 잘 해냈어요. 곧 정규 앨범이 출시가 되죠. 정규 앨범에도 아마 다양한 장르의 노래가 수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규 앨범 같은 경우는 많은 노래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임영웅님이 하고 싶은 장르를 좀 다각적으로 표현을 해서 또 이렇게 음악계에 신선한 새 바람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임영웅님처럼 탑 가수의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를 떠안고 하는 행동이죠. 하지만 임영웅님은 이번 단독쇼를 통해서 새로운 많은 것들을 시도를 했고 보여줬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덴저러스 춤을 추면서 깊은 고뇌와 걱정도 많이 했고 또 팝송도 부르면서 다양한 화합을 이루어냈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임영웅님의 모습에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의 노래를 사랑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은하스타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